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은 우리 루카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 또 비밀 채팅 검색창,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꼭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불안하다,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루카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세 번째 출연이신가요?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아직 그래도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또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의 이제 계좌를 빨갛게 물들어 드릴 전문가 루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과 시황 그리고 매매 전략까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은 많은 참여 바래서 이제 투자에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루카님과 함께하면서 성공적인 투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이제 시장 얘기 바로 나눠볼게요. 네. 간밤에 이제 FOMC가 드디어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 결과로 미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다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어요. 네, 맞습니다. 미증시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이제 미국 증시가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 발언이 나오면서 모두 3대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요. 제가 이제 시황에서 매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금리 인상은 어차피 불가피한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단기적 충격을 이제 매매 전략으로 사용해서 이제 박앤세일 구간에 들어왔을 때 내가 평소에 관심 있던 종목들을 매수해보자라는 전략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을 살펴보면은 이제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는 이제 크게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의 우려와 이제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2번 정도 하겠다라는 발언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좀 증폭을 시키는 면이 있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점도표 상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언급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점도표에 대한 내용도 이따가 이제 잠시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제 금리 인상 시사로 인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고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우려감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FOMC는 이제 FOMC라는 이제 큰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실적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실적 장세로 이어질 관련주들, 수혜주들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그리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요, 이번 주 이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달려왔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중국 증시가 하락하였는데도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하였다. 그 점을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 하락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였지만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증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매매 전략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빠르게 이제 순환매가 도는 시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이제 유동적인 스탠스가 필요하다. 그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전략 그리고 투자 매매 방법을 흡수를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미증 씨부터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자라는 멋진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FOMC 회의 결과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아시아 증시보다 강했다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실적 장세로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까지 해주셨고요.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실적 장세에 맞춰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도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많아서 나는 불안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전문가님, 저는 노란톡방에 저도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수익률 인증하는 릴레이를 보면서 네. 내가 또 놓쳤구나, 아쉽다. 맨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제일 부러웠던 거는 어제였나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종목 뒤늦게 보고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죠? 바로 저희 한전산업. 맞습니다. 네, 맞아요. 한전산업 제가 뒤늦게 보고 부럽다 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들어가게 되신 걸까요? 이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드렸던 테마에서 나온 맞아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SMR 소형원전 관련주에서 이제 제가 시나리오 매매를 진행해서 거기서 이제 매매를 진행한 종목인데요. 이제 이 재료가 뜨기 위해서, 그리고 이 테마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에는 어떤 재료가 출현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재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당대표가 그 소형 원전 SMR을 이용해서 북한의 이제 핵에 대한 이런 논의를 유리하게 끌고 가고, 그리고 북한에 이제 SMR 소형 원전을 제공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발언에 힘입어서 이 소형 원전 테마가 또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전주에 관련해서는 지금 조정이 오고 있지만 이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원전주들을 이제 조정 구간에서 세일 구간으로 보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그대로 이제 노란톡방으로 가져가서 매매 전략으로 이제 가져가서 이제 한전산업이라는 종목을 이제 채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스토리 매매법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설명해 그렇죠. 주신 방법이. 네. 네, 지난번에 출연을 하셨을 때도 원전주들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어제 때마침 이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원전을 시사하는 언급이 나오면서 소형원전 관련주인 한전산업을 진입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수익을 보셨는지는 지금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어제 한전산업으로 5% 수익을 기록하셨네요. 네. 근데 전문가님, 이 종목 근데 어제 상한가를 간 네, 종목인데 맞습니다. 네. 왜 공식 수익률은 5%밖에 되지 않을까요? 저의 네. 이제 매매 전략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제 계좌에 이제 요새를 설치해 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드렸잖아요. 좀 더 안전하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목마다 이제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분할 매매가 가장 중요한데, 물론 이 종목이 계속 들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상한가를 갔지만 반대로 5% 정도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고, 그리고 수익을 못 챙겼다는 그런 자책감에 주식시장에서 이제 버티기가 힘드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에서 한번 분할 매매를 해라, 네. 분할 매도를 해라라고 이제 신호를 드렸고, 그 신호 이후에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전산업을 상한가까지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럼 전문가님 다른 종목들도 일단 수익권에 네. 들어오면 5% 수익권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좀 안전한가요? 꼭 굳이 5%라는 수치는 정해놓지 않고요. 네. 그 시장에 따른 상황과 그리고 그 수급에 따른 강도에 따라서 이게 뭐 5%가 될 수 있고 뭐 1%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제가 그때그때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회원분들에게 바로바로 신호로 드리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올 수 있게 저와 함께하는 매매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득이셨을 것 같네요. 아, 그렇죠. 상한가를 갔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른 종목들 한번 더 살펴볼까요? 네. 이쪽에 진짜 핫한 종목들이 다 있어요. 전선주들 최근에 이슈를 보였었는데 대한전선도 방금 전에 보였고요. 뭐 메타버스 관련주 자이언트 스텝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종목들 하나씩 좀 짚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앵커님께서 네. 방금 테마와 함께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방송을 유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방송 때마다 이제 테마에 대한 교육을 항상 진행을 해드리고 맞아요. 있어요. 네. 제가 이 방송 따로 그리고 노란 톡방 따로 매매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요. 방송에서 제가 교육드렸던 그런 테마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노란 톡방으로 돌아가서 이 시청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도 유익 있게 보셔야 되고요. 이 방송을 보시고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의 매매 전략을 같이 가져가셔야 그게 진정한 수익 실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방송에서 이제 테마적으로나 아니면 교육을 항상 해드리는데 종목을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종목을 아무리 받아간들 그 종목이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상당히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적 분석은 제가 이 방송에서 1시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제가 풀어내기에는 조금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다면은 개인 투자를 하시더라도 적어도 잃지 않는 매매 그리고 가정 경제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효율적인 방법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이 조금 전에도 수익률표를 확인하셨듯이 그런 종목들이 다 이미 지난 시간에 방송에서도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늘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는데요. 그리고 또 유망한 종목들도 소개해 주시니까 오늘도 끝까지 잘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노란톡방에서 도움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그럼 종목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어떤 종목 네. 먼저 볼까요? 먼저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수익을 봤던 종목은 이제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이요. 네, 제가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이것 또한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이제, 언급하셨어요. 그렇죠. 그날 이슈로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전선 관련 재료가 왜 상승을 했냐. 이 전선의 주재료인 이제 전기동과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구리값의 인상 등으로 이제 전선 값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 모멘텀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건데요.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될 종목은 대한전선도 제가 물론 수익 낸 대한전선도 중요하지만 그와 이름이 비슷한 대원전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에 네. 제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대원전선은 이제 전선 관련주뿐만 아니라 정치 테마주로도 함께 묶여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최근 이제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로 묶이기만 하면은 상한가를 그냥 가는 게 이제 뭐 빈번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이 상승한 이유가 자그마치 이제 대원전선의 사회이사가 그 윤 전 총장의 네. 동문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사실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생뚱맞다 하실 것 같죠. 네, 그렇죠. 네. 아니 사회이사라는 사회이사가 그냥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어떻게 이게 시장에서 재료를 받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빨간불이 들어오는 그리고 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 패턴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제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교육을 해드릴 때 항상 지켜봐야 되는 게 이 원재료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정치 테마라는 관련주가 붙으면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타난다. 심지어 지금 대선 기간이 이제 1년 채 남지 안 남은 상황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가 엮여 있는 곳을 항상 보는 것이 주식
주식시장에서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적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조금 전에 수익률표에서 진짜 공식적으로 진입해서 수익을 본 종목은 대한전선인데 앞으로는 대원전선 눈여겨보자라고 또 소개를 해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루카님이 원자재값 상승으로 대한전선을 공략하셔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익 보셨죠? 4%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는데요. 그 종목 말고도 또 다른 종목을 유망하게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주 말고도 이제 정치 테마주로도 같이 엮여 있으니까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내년 대선 때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네, 두 번째는 이제 중앙에너비스 종목인데요.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이 종목도 좀 빛을 봤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중앙에너비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수익률이 보시면은 되게 단기적으로 짧은 수익률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이제 정치 테마주도 그렇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장세 자체가 변동성 그리고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종목에 많은 비중을 실어서 그것을 계속 홀딩하기보다는 이제 테마에 맞춰서 그리고 수급에 맞춰서 이거를 짧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근에는 이런 전략을 취해서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취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중앙에너비스를 설명드리면 이것 또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이제 이슈를 설명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이 유가라는 게 계속해서 이제 치솟고 있는데 혹시 앵커님께서는 이 유가가 치솟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실까요? 이유요? 네. 치솟는 것만 알고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러시죠? 네. 네, 그러면 제가 그냥 친절하게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유에는 정말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친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원유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유를 이제 채굴하는 과정을 좀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해를 받다 보니까 그 원유를 채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즉 이제 원유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이제 원유를 제공하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게 원유가 올라가는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글로벌적으로 주창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비해서 그 에너지의 양이 지금 글로벌적인 산업 개발을 이끌어 가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 석유라는 이제 정유가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지금 주창을 하고 있는 대체 에너지들이 석유를 대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네,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제 환경적으로 이 석유나 이제 정유를 채굴하는 구역이 알래스카라든지 청정 구역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친환경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뭐 바이든 정부에 좀 방해가 있고 그런 점에서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나리오를 따라서 이 정유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겠다. 글로벌적인 흐름은 계속 신재생 에너지로 가고 있지만 정유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주들을 눈여겨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중앙에너비스가 이제 동시호가 진입 때 동시호가라고 하면 이제 8시 40분부터 이제 시작되는 장 시작 전 이제 단기적 매매 구간인데요. 그 구간에서 갭 상승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들어가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짧게 그리고 만족할 만한 수익을 보고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또 시장 상황을 살펴주셨는데요. 지금은 빠른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테마에 맞춰서 빠르게 단기적인 매매가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국제유가 상승하는 수혜주로 정유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요. 그중에서도 중앙에너비스로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제 국제유가 상승하는 수혜를 입는 종목들이 중앙 에너비스 말고도 많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다른 종목 제시해 주셨듯이 네. 또 눈여겨볼 종목 어떤 거 없을까요? 그거는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네. 상세히 자리까지 아. 설정해서 신호까지 제가 친절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수혜를 입을 업종들 정유주와 LPG주 중에서 좀 유망한 종목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전문가님 이렇게 큰 수익을 본 또 종목 한 종목만 더 살펴볼까요? 네. 네. 사실 두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러세요. 일단은 한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이것 또한 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수익을 냈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종목이군요. 네, 자이언트 그렇죠. 스텝. 네, 네. 이름도 예쁜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네,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제 수익을 내드렸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현실 세계로 이제 미래에 우리가 이제 진입하게 되는 가상현실 세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이제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제페토라는 플랫폼에 바로 2억 명의 이제 글로벌 가입자 수가 있고 이 2억 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이제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와 똑같다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었는데 네. 이 2억 명이라는 이제 숫자가 불러오는 파급 효과는 대단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엔터테인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곳으로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람들이 이제 생활권이 생겼다, 사회 구역이 생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많은 종목 중에 자이언트 스텝을 고른 이유는 바로 이 메타버스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주냐, 도움을 주냐라는 것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AI 기반의 리얼타임을 이제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이고요. 이 업체에 더 매력적으로 제가 끌리는 이유는 디즈니 그리고 넷플릭스에 대해서 보안 평가 프로그램을 인정을 받은 기업으로서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장주로서 메타버스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연일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올 수 있거든요. 그 조정 구간에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은 매매 전략과 함께 안전적인 매매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메타버스 테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시켜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눈여겨보자라고 방송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노란톡방에서는 이 종목으로 6%나 넘는 수익을 기록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최근에 주가 흐름 보니까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도 2% 넘는 수익을 기록했거든요. 이 종목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어떤 타이밍에 진입해야 될지는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전문가님 다른 종목 하나 더 살펴볼까요? 네, 제가 너무 종목만 많이 언급드린 것 같아서 아니에요. 네, 이번 종목은 네. 특별히 이제 관련주까지 같이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좋습니다. 네, 이번 관련주는 이제 종목 이름은 TS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인데요. 네. 딱 이름만 들어도 어떤 회사인지 감이 오지 않나요? 네, 투자 창투사. 회사. 네. 그렇죠. 창투사 투자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했냐? 바로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혹시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네, 배틀그라운드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이름만 들어봤어요. 저도 한 두세 번밖에 해보지 못했는데 진짜요? 네. 이 게임을 하는 순간 3-4시간이 그냥 훌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게임을 과감히 끊고 주식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아무튼 이제 상장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 그 공모 밴드가 이제 나왔고요.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데 지금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크래프톤이라는 이제 기업은 이제 배틀그라운드를 게임을 개발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IPO에서 대어로 꼽혔던 카카오 게임즈와 비교를 해봤을 때요. 실적 측면에서 엄청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IPO가 엄청난 기대를 시장에서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이제 PC 버전으로 따졌을 때 판매량 7천만 장을 기록을 했고요. 이제 모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어플 기준, 다운로드 기준 6억 건수를 기록하는 엄청난 이제 상승세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크래프톤의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 78.6% 이제 증가한 1조 2,300억 원 정도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327% 증가한 이제 6,813억 원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카카오 게임즈와 비교했을 때도 이제 실적 측면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IPO 시장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관련주들을 소개시켜 드리기로 했으니까요. 네, 일단은 이제 TS 인베스트먼트 저희 방에서 수익을 냈던 종목은 먼저 투자 조합을 통해서 이제 70억 정도 지분 투자를 했어요. 보통 이제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해서 그 지분을 통해 이제 그 영업이익의 이제 수익을 받는 그런 모멘텀으로 움직이는데 TS 인베스트먼트 또한 이제 투자 지분을 통해서 이제 관련주를 묶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입니다.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는 최근에 숙박업소 플랫폼 투자, 이제 야놀자라는 숙박업소 플랫폼 투자를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크래프톤에도 이 자회사가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면서 같이 이제 관련주를 묶이게 되었고요.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와이팜이라는 이제 기업인데 크래프톤의 지분을 0.01%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사실 감이 안 0.01%면 와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인가요? 0.01%면 저도 수치로는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조, 2조의 0.01%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 지분 투자가 결코 손해는 아니다. 엄청난 이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실적주로서 모멘텀을 받는다라는 걸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이노테라피라는 이제 기업인데요. 이노테라피는 바이오 신소재 그리고 개발하고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한 12억 정도의 이제 크래프톤 지분을 매입을 했는데 매수 수량에 대한 관련 공개는 되지는 않았지만 이 투자 사실이 관련이 부각이 되면서 같은 관련주로 묶이게 되었고 자, 다음 두 종목은 인맥주로 묶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바로 현재 이제 크래프톤 의장으로 있는 장병규 의장이 창업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둘의 이름은 네오위즈 그리고 넷게임즈라는 이름으로 장병규 의장이 창업한 회사들로서 이제 묶이면서 이제 관련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크래프톤의 좀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죠. 넵튠입니다. 넵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래프톤 지분의 1.07%를 이제 보유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넵튠의 대표 게임으로 사천성이라고 아시나요? 저도 잘 몰랐어요. 게임을 제가 안 해서. 네, 맞습니다. 이 사천성이란 게임이 생각보다 이제 대국민 게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든 이제 회사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제가 이때까지 경쟁 상대로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 크래프톤 지분의 2.7% 정도, 2.0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크래프톤에서 개발한 배틀그라운드의 게임을 배틀그라운드를 이 카카오 게임즈에 런칭을 했어요. 모바일 버전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관련주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크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잘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차트상으로 그리고 아직은 적정 주가에 이제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을 눈여겨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에 더해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종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어떤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최근에 좀 많이 시끄러웠어요. 네, 시가총액에서 상위 다툼을 하느라고 매우 시끄러웠는데
바로 네, 카카오예요. 카카오예요? 카카오. 네, 카카오 제가 게임즈를 너무 어렵게 생각했네요. 아, 네. 네, 바로 앞에 있었죠, 정답은. 네. 카카오라는 기업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최근에 카카오가 이제 네이버와 시가총액 3위를 다투면서 엄청난 이제 반향성을 이제 불러일으켰다고 하나요? 시장이 이제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불러일으켰는데 사실 이제 카카오 이제 CEO가 네이버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에서 나와서 카카오를 차려서 이 카카오를 네이버를 넘기까지가 정말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카카오를 좀 지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도 제 개인 포트에는 카카오를 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잠깐 차별점을 설명을 해드리면 네이버는 이제 자신의 이제 자식들을 품 안에 키우는 편이에요. 네. 이런 계열사들을 키워서 자신의 품 안에 키우는 편인 반면에 카카오는 자신의 이제 계열사들을 상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노출을 시키고 홍보를 시켜요. 대신에 이제 위험성이 있겠죠. 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곳에 항상 투자 수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의 계열사들이 엄청난 수익을 불러일으키면서 네이버가 이 카카오의 성장성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네이버도 엄청 좋은 기업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페이라는 이제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그게 되게 포인트를 쏠쏠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포인트가 붙지 않은 배너는 잘 사지 않거든요. 상품들을 사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도 맞아,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뭐 카드도 결제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바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네이버 페이도 실생활 침투력이라고 하죠. 이게 생활에 내가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근데 카카오는 한술 더 뜹니다. 자, 카카오뱅크, 카카오 택시,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이제 심지어 카카오 보험까지 나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가 아직도 남아있는 만큼 이 카카오라는 기업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라는 종목도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에 있거든요. 그런 점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부담 없는 자리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반등 자리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노란톡방에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크래프톤부터 또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비교를 해주셨네요. 먼저 네이버와 카카오를 살펴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를 품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를 다 상장시키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카카오가 좀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 이제 상장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7월 중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기업 공개 대여로 관심이 큰 만큼 상장 후의 흐름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유망한 종목까지도 제시해 주시는 우리 루카님인데요. 루카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전문가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이제 크래프톤은 보니까 공모주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기업인 만큼 이제 경쟁률이 되게 클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공모주에 직접 청약하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상장 후에 네. 이런 주식을 사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무조건 한 번은 참여해봐라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물론 지금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소액의 수익 실현을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그런 거를 한 번씩 해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눈으로만 보고 이렇게 수익을 이렇게 가늠하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해 보면서 물리기도 해보고 하는 게 정말 투자의 정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참여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제 IPO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예전이라고 좀 하긴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아니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만 해도 그냥 손쉽게 따상을 기록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이제 무조건적인 신뢰를 줬죠. 나 IPO 참가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몇십만 네. 원이라도 돈을 움켜쥘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심어줬는데 뭐 최근에 상장한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만 해도 시작과 동시에는 아니지만 거의 짧은 상승세를 주고 바로 이제 하락하는 많이 모습을 빠졌죠. 네. 그렇죠.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많은 기대를 한 반면에 그런 하락세가 나와서 많은 실망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IPO 같은 경우도 참여하실 때 무조건적인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만약 그 상승세를 노린다면은 반드시
자신만의 이제 손절 기준도 잡고 함께 대응을 하시는 거를 반드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직접 참여하는 건 좋은 기회지만 자기만의 기준을 잘 잡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이번 시간은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종목을 오늘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릴 이슈는 아까 이제 이슈를 한번 설명드렸던 FOMC에 네.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이제 FOMC가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의 구체적인 이제 시간표를 제시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2023년 말까지 금리를 2번 올리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보다 훨씬 전에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이제 연준은 1,200달러 이제 테이퍼링을 함께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의 좀 불안감 요소를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기준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이제 동결한다고 밝히긴 했으나 그거에 대한 이제 금리 상승이라든지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국내 증시도 살짝 불안하게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재 15개월째 제로 금리를 연준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은 이날의 금리 결정보다는 연준이 향후 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이제 쏠렸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 이제 19 백신 공급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 이제 재개가 시작이 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금리 정상화 시기가 앞당겨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이제 연준 FOMC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FOMC에서 보여줬던 점도표라는 걸 이제 보시면은 여기 네. 제가 한번 표를 보실게요. 표를 보시면은 이제 되게 뭐 별거 없는 것 같은 이제 점도표라는 이제 점이 찍힌 도표죠, 말 그대로. 도표가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 점도표가 뭐냐? 미국이 언제 금리를 조정을 하고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금리 그런 상승폭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점도표라는 것은 누가 그리냐? 바로 이제 연준의 최고 결정권자인 18명의 최고위원들이 이 18개의 점을 직접 찍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이 왜 중요하냐? 이 가치가 정말 파급력이 정말 시장이 대단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간부들의 금리에 대한 의견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의견이 장차 금리 정책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표를 보고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전망 지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점도표는 이제 앞으로 환율 그리고 국제유가, 코스닥, 코스피 그리고 나스닥, 다우지수의 이제 모든 것들의 지표를 좌우하는 선행 지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점도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자, 이 점도표를 이제 한 번 더 분석을 하면은 자, 이 점도표가 굉장히 이제 이 아래 쪽에서 위치를 하다가 위쪽으로 지금 점이 찍히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금리 인상의 시기가 지금 앞당겨지고 있다. 위로 올라갈수록이요? 네, 그렇죠. 네. 금리 인상의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좀 불안전 자산에 대해서 다시 걷어들일 확률이 높다. 투자자들이 지금 걷어들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나가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유역 증시에 이제 일찍 금리 신호를 올린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면서 사실 이게 FOMC에서 시장이 협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FOMC에서 갑작스런 시장의 급락을 막기 위해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의도 거치고 이 점도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시장에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2023년 말까지 현행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위원들은 5명에만 지금 그친 상태이고요. 추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금리를 좌우하는 양대 지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고용과 물가 지표입니다. 네, 미국의 이제 고용 보고서와 이제 물가 지수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의 시기와 폭이 이제 결정되는 셈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미국의 이제 새 일자리 증가 수는 이제 55만에 그쳤는데 뉴욕 증시의 예상보다 상당히 못 미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용 지표가 높게 나와야 이제 경제가 돌아왔고
이 경제가 돌아옴에 따라서 그 고용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그 소비에 따른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아 이제 금리를 올려도 되겠구나라고 연준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 관계자들 이제 뉴욕 증시나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자들은 환호를 하는 거죠. 아 아직은 괜찮겠구나 이렇게 네. 환호를 하는데 그것만 보신다면은 조금 우려의 이제 시선이 있는 게 이제 네. 소비자 물가 지수도 함께 보셔야 돼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해 이제 같은 기간보다 4.7%라는 수치가 올라서 지금 시장을 굉장히 이제 놀라게 했는데요. 연준은 이제 한동안 2% 정도의 이제 물가 상승률은 오르더라도 기조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이 정상화 과정에서 이 물가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나에 대한 아직 우려감 때문에 이 물가가 상승을 하는 것뿐이지 경제 정상화에 대한 안정적인 물가 상승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고용 지표만 보고 시장을 안도하다가는 다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상 시청자분들께서는 시장을 분석을 하실 때 금리 인상에 대한 분석을 하실 때는 고용 지표와 소비자 물가 지수 둘 다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노란 톡방에서는 매일 4시에 카톡 교육을 저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4시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도 상세하게 풀어서 초보자들 분들의 눈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은 제가 상세한 교육해서 성공적인 투자 마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루카님이 오늘 핫한 이슈로 FOMC와 점도표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상 시점을 알 수 있는 점도표의 중요성도 알려주셨는데요. 또 실제로 점도표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거라고 예상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분석에서는 고용과 물가 지수를 잘 챙겨보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해 주시고 우리를 공부시켜 주시는 루카님인데요. 루카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앞으로는 어떤 테마에 대해서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네. 제가 앞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테마는 폐 네. 배터리와 이제 오. 수소차인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폐 배터리만 빠르게 하고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쉽네요. 네, 최대한 그렇죠. 빨리 진행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폐 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폐 배터리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이유는 바이든 정부에서 국내 공급망 확대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공급망 발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미중 갈등 그리고 미중 전쟁이 계속해서 코로나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중국이 카드로 꺼낸 게 이제 휘토류 카드죠. 휘토류라는 거는 이제 현대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원소인데 그 휘토류를 들고 나 휘토류 가장 많이 들고 있으니까 너희 미국한테 안 줄 거야라는 약간 뭐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미국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자국의 공급망으로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나온 부분이 지금 공급망 보고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보고서에 되어 있는 부분은 휘토류도 있지만 폐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이슈를 받았는데요. 자, 이 폐 배터리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재생 배터리죠. 폐 배터리를 다시 이제 재생해서 배터리로 사용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이 지금 엄청난 보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전기차의 배터리가 이제 다시금 나오게 되고 그 배터리가 다시 재생 배터리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지금 공급망 확대를 인해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지금 전망 가치로는 600조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해서 아주 유심 있게 봐야 될 이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자금 시장이 2차 전지 배터리에 머물렀죠.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을 엄청나게 높여주었는데 그 자금 시장이 지금 폐배터리로 넘어오면서 다른 종목도 유익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루카님이 오늘 이렇게 유심 있게 관심 가져야 될 섹터에 대해서는 폐배터리 관련주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전기차가 이제 보급이 되면서 그만큼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 앞으로 관심 갖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근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봐야 될까요? 아, 그렇죠.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네, 결국은 이제 종목, 수익을 안겨도 종목이 중요한데 자,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네. 영화 같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영화테크. 아, 네. 네, 영화테크인데 바로 이제 상한가를 가면서 이 종목이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를 받았습니다. 이 영화테크라는 기업은 이제 국책 과제로 EV 그리고 HEV 폐배터리를 이용한 ESS 재사용 개발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국책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된 만큼 굉장히 강한 재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보다 더 크게 이제 주목을 하는 거는 바로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파워로직스라는 기업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요. 바로 현대차 그룹과 손을 잡고 이미 폐배터리 라인을 이미 설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네. 이런 생산 라인을 구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승세를 가지고 있겠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영화테크가 시가총액도 낮고 어떻게 보면은 상승세를 올리기 편입하기 쉬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 영화테크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수익 내기에는 영화테크가 좀 더 유리하겠네요. 지금부터는 이제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그거는 이제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전략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웰크로한텍. 웰크로한텍이라는 업체인데 이 웰크로한텍은 2차 전지의 이제 소재 그리고 설비를 이제 국내 대형사, 중형사 이제 공급을 해주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웰크로한텍도 제 세 번째 주로 주목을 해봐야겠고 네 번째는 이제 코스모 화학이라는 기업인데요.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총 5개가 있어요. 아, 5개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에코캠을 통해서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제 소식이 들려서 상승세를 줬는데 제가 마지막 종목은 이제 비밀로 남겨두고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소중한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꽁꽁 숨겨놨거든요. 네. 네. 힌트만 좀 주세요. 힌트만 드릴까요? 네. 이 기업은 지금 최근에 이제 폐기물 업체입니다. 우선은 이제 폐기물 업체고요. 최근에 이제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 네. 개발을 많이 한다는 거는 뭔가를 부시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 부시면은 폐기물이 나오고 그 폐기물에 따라서 이런 폐기물 업체들이 상승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왜 폐배터리와 관련이 있냐? 중요한 건 이제 이 폐배터리 앞으로 나오는 이 폐배터리를 자회사를 통해서 모든 폐배터리가 이 회사로 모이게 됩니다. 네. 이쪽에 있나요? 있네. 그것만 물어볼게요. 아, 네.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있습니다. 이 안에. 이걸 언제 또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발견하셨죠? 네. 네, 대단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아, 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루카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종목인지는 노란톡 방에서만 공개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루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8163 꼭 입력하고 입장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많이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